큰맘 먹고 찾아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여러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생활과 다른 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적합한 곳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네 삶과 다른 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세계여행 26번째 이야기, 세계에서 살기 좋은 1위 도시의 삶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편입니다. Q&A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해당 도시인 호주 멜버른에 가서 한 달 살기를 마음먹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 때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와 온도는 멜버른 10월 중순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멜버른 주민들은 평상시에 무슨 옷을 입고 다닐까 궁금합니다. 예, 멜버른 주민들은 옷이 다양합니다. 반팔에, 긴팔에, 오리털 잠바에 다양하게 입고 다니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루에도 날씨가 조변석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추웠다가 점심에는 너무 더워서 반팔로 다녀야 할 정도로 날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는 쌀쌀한 아주 가을, 늦가을 날씨로 확 변하죠. 정말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이 훅 지나갑니다. 겨울까지는 안 가서 다행입니다. 정말 재미난 도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곳 현주민들은 추위에 강한 민족인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추워도 비가 솔솔 내려도 이들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바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웬만한 비는 그냥 맞고 다니고요. 우산도 안 쓰고 다닙니다. 느긋하게 움직이더군요. 마치 코알라가 움직이듯 말이죠. 두 번째 질문, 서울처럼 시내에는 나이 든 사람이 많은가요? 네, 노인들은 시내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만 정말 많아 보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지 가보면 노인들이 시내 중심가 정말 많죠. 너무 다른 풍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멜버른 CBD, 도심의 중앙지역 CBD라고 한 지역에는요 대부분이 20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지인보다는 또 타국, 외국 출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한국인, 이런 세 나라 사람들이 약 한 80%를 차지하고 본토 멜버른 사람들은 한 20% 정도 차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기에 완전히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 멜버른 도심에서 노인을 찾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서울 시내에 너무 많이 보이는 노인들 풍광과 비교하면 이곳은 거의 자칫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똑같은 경험은요, 인도네시아 발리 갔을 때도 해당 도심에는 노인분들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발리도 그렇고 이곳 멜버른도 그렇고 마치 우주인들이 노인들만 다 데려간 듯한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멜버니안, 이들은 하루에 얼마큼 일할까요? 대부분의 멜버른 사람들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경향입니다. 누구든 오후 4시가 넘으면 친구들과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아웃도어 스포츠가 정말 많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혹은 바닷가 근처로 가서 바로 해양 스포츠를 즐깁니다. 정말 부러운 일상생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주 52시간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다툼이 있긴 한데요. 이곳은 주 3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한참 부럽죠. 네 번째입니다. 모든 건물과 길이, 스트리트요. 길이 너무 예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 멜버른은 정말 멋진 건물이 넘치고 넘칩니다. 멜버른은 스토리텔링 도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900년대 지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대식 건물을 그 전통 건물에 더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기존 역사적 건물과 최첨단 현대식 건물을 합해서 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 역사적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이 건물과 가장 첨단 공법의 건축물이 어울리도록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멜버른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도 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축법으로 아예
같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멜버른 의회는요, 똑같은 디자인의 건축물이 없도록 법으로 제정했다고 하니까 참 존경스럽더군요. 멜버른 의회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그 각 지자체 의원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즉 100년 된 건축물이 아주 탄탄하게 건설되는 멜버른 현장을 보면서 참 느긋하게 천천히 건설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옛것과 현대 건축물이 합해져서 합체가 됩니다. 빼는 방식이 아니라 콜라보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행정 중심으로 아주 일사천리하게 진행됩니다. 예전에 행정가 출신 서울시장 시절에 모든 역사적 건물과 가게들을 다 밀어 없애버렸습니다. 역사의식 없는 행정 담당자가 부숴버린 옛 건물과 가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은 외국에 나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공항에서 무료 배포하는 도시 소개 잡지, 무료 시티 투어, 걸어서 그리고 혹은 무료 트램을 타고 하는 그 무료 투어 방식의 그 무료 시티 투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지금과 같은 서울 관광 시스템은 절대 아닐 텐데 말이죠. 우선 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출 방식이 공개 채용이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색이 같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 선진도시의 핵심 시스템과 건축, 유통, 커머스, 경제, 경영, 예술 등등 다방면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관광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비즈니스 업무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단지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5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호주는 따라쟁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제가 멜버른 여기저기 쇼핑몰을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브랜드를 살짝 바꾼 미투형 그 브랜드가 참 많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TJ Maxx라는 아주 큰 할인점이 있죠. 그거를 본떠서 TK Maxx라고 이제 바꿔놨고요. Bed Bath & Beyond를 Bed Bath & Table로 바꿨고, Forever 21을 Forever 뭐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서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팔죠. 당연히 이런 스토어들을 많이 발견하고 실소를 먹어봤었죠. 아직까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만한 그러한 그 실력이나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6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모든 가게의 종업원들은 아래 위 검은 옷을 많이 입습니다. 왜일까요? 네, 옷을 파는 가게, 음식을 파는 식당 모두 아래 위 검정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진 그리고 반스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더군요. 반스는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호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업원들의 옷에는 티셔츠의 뒷목 혹은 왼쪽 가슴 부위에 해당 가게 이름과 로고를 인쇄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영호의 세계에서 살기 좋은 1위 도시의 삶은 우리네 삶과 무엇이 다를까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